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스타들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나누는 스타 초대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스타 초대석 준비해놨는데 두 분 나올 거예요. 오늘 특집 2탄이라 두 분을 모시는데 꾸준함과 메가 히트곡으로 정상의 자리에 있는 두 분이 오늘 스타 초대석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인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메가 히트곡을 가진 진진 브라더스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분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어제 새벽 경북 경주 간포항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선이 모래 운반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어선이 뒤집혀 선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포항 해경은 모래 운반선 항해사를 긴급 체포한 상황입니다. 네, 해경이 모래 운반선 항해사를 긴급 체포했다. 이유가 뭡니까? 모래 운반선에 사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사고 당시 이 모래 운반선을 운항한 항해사가 경찰 조사에서 전방을 살피는데 부주의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래 운반선은 456톤급이거든요. 그런데 어선 금강호는 29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해경이 자동 선박 식별 장치와 선원 진술 등을 확인해 보니까 모래 운반선이 간포항으로 들어가던 어선의 뒷부분을 충돌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서 실종된 선원 1명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 직후 금강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밧줄이 끊어져서 이 어선이 조류에 떠밀려 외항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 간포 북동안 34km, 수심이 1000m인 곳에 현재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경이 지금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수색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고 소비 기한이 9개월이나 지난 짬뽕 소스로 마라탕을 만들어 판매한 부산의 배달 전문 음식점 16곳이 적발됐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본적인 위생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이 얘기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10월 1일부터 2달 동안 배달 전문 음식점 350여 곳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 조리, 보관 등 16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들을 속이고 위생을 나몰라라 한 그 이유가 밝혀졌나요? 대다수 이 선량한 음식점을 생각하면 납득이 좀 되지는 않지만요. 어찌됐든 적발된 음식점들은 장기 불황을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식재료 가격이 많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이거 음식으로 장난치는 행위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배달 전문 음식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특사경은 적발한 업소 16곳 가운데 8곳은 형사 입건하고요. 위생 상태가 불량한 8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 손님이 들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음식점들이 적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원산지 거짓 표시는 관련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 조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이 손님들한테 혹시 속이거나 이런 일들은 좀 생각하시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신혼부부 100만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2023 신혼부부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쌍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만큼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이다. 이런 생각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먼저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해 신혼부부가 97만 4천 쌍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년 대비 5.6%가 감소한 수치고요. 전국 17개 도시에서 모두 줄었다고 합니다. 이 관련 통계가 작성된 게 2015년인데요. 그 이후로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결혼과 출산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 기피 현상도 더 뚜렷해졌다고요? 네, 초혼 신혼부부 76만 9천 쌍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은 47.5%로 전년보다 1.1%포인트가 올라갔는데요. 평균 자녀 수는 0.63명으로 관련 통계 이후 작성 이후 또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50.4%,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 계획의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58.3%가 자녀가 있었는데 이건 무주택 부부보다 9.7% 이상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네. 이 평균 자녀 수도 주택 소유 부부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거- 당연한 얘기처럼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는 좀 줄어들고 주택을 보유하는 신혼부부들이 좀 늘어났다. 그만큼 네. 주거 안정이 신혼부부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안정된 공간 안에 살아야 아이도 낳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또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네. 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초혼 신혼부부의 87.8%가 대출을 보유한 상태였고요. 네. 대출 잔액 중간값이 1억 7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 소유 부부의 대출 중간값이 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대출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집을 소유하거나 아니면은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출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적이고 중요하고 지금 안정되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아이를 낳겠죠. 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혹시 대학 수업 듣고 싶은 적 있으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놀고만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묻기가 참 애매해서 왜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수업 듣겠다고 네. 하는 친구들 정도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지 네,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 교육부에서 고교 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고교 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요. 고등학교의 학점뿐만 아니라 대학을 진학할 때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될 텐데 고등학교에서 그걸 다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등 전문 기관인 대학교에 일정하게 교육을 위탁하는 형식을 좀 도입하는 걸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한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부의 설명으로는 고교 과목 개설 부담을 낮추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행하느냐 이거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고1부터 고3까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대학에 이걸 이제 통보를 하거나 안내를 해주면 대학 측이 방과 후 주말 또 방학 때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험 평가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대학 측에 일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교 학생부 어떻게 기록되느냐? 학부모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학 갈 때 이 수시 지원할 때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점수, 성취도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록하지 않고요. 과목명하고 학점 이 부분은 그 학생부에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 제일 큰 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내년에는 시도교육청
다섯 개 시도교육청 관내 15개 대학하고 함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내후년 2026년부터 수행 성과 등을 검토해서 참여 교육청과 대학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이 고교 교육에 참여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직접 대학의 수업을 학생들이 듣고 고교와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처음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고교의 어떤 교육 방식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이제 몇 년 뒤면은 또 대학의 입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번에 이제 대학 학점 인정을 받는 이런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하고 또 지켜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시행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식이거든요. 거기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 근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모양인데 우리는 학원이나 과외 한두 과목 더 넣은 거죠. 뭐 저는 바로 그 생각 들어요. 네. 근데 우리 뭐가 또 이게 백그라운드가 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대학 학점 따기 위해서 또 학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아우 난 여러모로 진짜 걱정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2분 넘어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가운 스타들의 인생 얘기 들어보죠. 스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뵙고 싶었습니다. 연예계 팩트 사냥꾼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미남들을 모시고 왔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스타 초대석에서도 아주 뜨거 아주 따끈따끈한 깨알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면 매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나이 되면 이게 그냥 빨리 지나갔다가 아니고 활을 쏜다. 아, 너무 공감합니다. 아, 1월 아니었어요? 근데 벌써 12월. 이거 이렇게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데 이재호 아나운서가 그렇게 느끼는 실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그 기억의 강도가 약해져서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나간 하는데요. 일이 또렷한데. 어제 뭐 먹었는지는 가물가물해도 지나간 일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그런 일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기억에 또렷하게 남을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바로 요 행복한 아침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다가 오늘은 또 스타 초대석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기대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대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노래로 전 국민을 지치게 한 트로트계의 신사입니다. 어떤 분일까요? 아니 근데 네. 이러지 마. 앞에 영상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노래 힌트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아시겠죠? 네, 또 한 분은요. 또 한 분. 또 한 분은요. 노래 힌트 요거 바로 나갑니다. 바람에 오, 잘한다. 날려버린 그래. 원맹새였나. 다들 아시겠죠? 이분은 노래로 안동역에서. 노래 비까지 세운 트로트계 그쵸. BTS입니다. 자, 우리는 이분들을 진진 브라더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진진 브라더스 트로트 가수 강진 씨 그리고 진성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강진 씨. 반갑습니다. 강진 씨는 얼마 전에 나와주셨었고 진성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저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예. 자주 왕림 좀 해주세요. 예, 마음은 항상 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어? 앉아. 앉으시죠. 예, 앉으시죠. 예. 예. 앉은 김에 이제 정식으로 또 오랜만에 나오기도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진진 브라더스의 형 강진입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뭐 진진 브라더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태명된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진 브라더스의 진을 맡고 있는 막내둥이 진성입니다. 막내둥이. 아니 그 이름 잘 정했다. 진진 진진 브라더스. 브라더스. 아주 좋아요. 강진성 하면은 두 사람이 한꺼번에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잘. 그러네요. 사실 지금 TV를 보신 분들은 아니 그냥 강진 진성에서 진진 뽑아서 그냥 진진 브라더스 아니야? 왜 두 사람이 같이 나왔지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이 두 분이 희로애락을 함께한 이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장명이 됐구나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정말 기대가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정말 연말 시상식에도 모시기 힘든 이 두 분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거, 그리고 노래를요 이 이른 아침에 두 분이 또 불러주실 예정이라는 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어제부터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헬스장에서 왔는데요. 이 두 분 트로트 내공으로 합쳐도 사실 50년이 넘는 엄청난 내공을 자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안에 또 얼마나 이 울고 웃는 히스토리가 담겨 있을지 이 이야기도 꼭 기대해 주세요. 야, 근데 저는 두 분 들어오실 때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트레이닝복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두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멋있으시고 오늘 의상까지 너무 멋지게 입고 나오셨어요. 브라보. 와.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서. 진진 브라더스라고 이 머플러 세트신가요? 야. 예, 특별히 오늘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야. 그런데 오늘 그 정말 그 섭외가 네. 정말 탁월하게 우리 둘이를 섭외해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두 분이 뭐 프로그램 함께 하신 건 제가 봤었는데 네네. 생방송 함께 하시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오래 가수 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생방송에 우리 둘이 나오는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뜻깊다. 진성 진성 씨, 씨는요? 제 생각으로는 생방송. 아침마당에 이런 데서 한두 번 뵈지 그랬을까?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근데 먹어서 오래돼가지고 사실 저도 기억이 이렇게 새롭지 않아요. 아, 보통 그 트로트 가수들이 자기 이름을 건 콘서트가 많았나 싶은데 이제 두 분은 김용임 씨까지 해서 세 분이 네네. 같은 무대에 서시면 귀호강은 뭐 맡아놓은 건데 네. 히트곡이 몇 곡씩이나 있으시죠? 지금 많죠? 뭐 김용님이나 진성이나 저나 뭐 히트곡들이 뭐 한 10곡 이상씩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 이제 개인으로 콘서트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노래를 한 20곡 이상씩 하거든요. 2시간 이상을 하니까. 근데 3시 하니까 한 7, 8곡 정도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오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음식으로 치면은 저 뷔페 음식처럼 이렇게 세 사람을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 좋다고들 해주시고. 가본 1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어머 나 티켓 3장 샀나? 이게 웬 정말 이거 너무 축복 같은 콘서트입니다. 진진 브라더스만큼이나 콘서트 이름도 좋은데 빅3 콘서트인데 네네. 네, 아주 네. 색깔도 다 다르고 노래도 다르고 정말 이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 사람은 굉장히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었고, 또 정통 트로트도 이제 정통으로 하는 또 우리 진성 후배나 김용림 후배나 저나 정통 트로트이기 때문에 그 서로의 그 마음이 통하고 그 한 가족 같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하신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콘서트를 하시는데 이게 궁금한 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오프닝을 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어느 분이 하시는지 일단 뭐 여쭤봐도 될까요? 오프닝은 아무래도 이제 선배님이시고 저보다 또 히트곡도 좀 풍부하시고, 예, 인덕이나 성품이 좀 앞서가시고. 모든 것이 앞서가니까 예. 내가 먼저. 일단 그리고 외모적으로 봐도 사실 저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너무 잘생겨지셨는데. 그러죠. 아니 어머니들이 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처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로부터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픈에 딱 나가시면은 일단 분위기는 정리가 되고 한번 집중 확 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쁜 또 용림이가 나가가지고 중간을 또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좀 남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마무리를 겸손하시다. 네, 아니, 기둥이죠. 역할 해주시는 거죠. 그 참을도 우아하겠다고 형님이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거든요. 근데 첫 곡은 이제 좀 느린 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진성 후배가 마지막으로 나가서 하는데 우리 아까 그 인물을 얘기했지만 우리 진성 후배는 그 옛날에는 약간 그 동네 어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좀 강했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봤지? 이렇게 얼굴 잘생겼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인기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는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아지니까 얼굴이 너무 잘생겨졌어요. 부드러워, 인상도 부드러워. 네, 인상도 정말 포근하고 인상도 너무 맞아요. 좋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이제 반지하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공기에 좀 많이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샤프한 것이 아니고 항상 좀 부어 있었습니다. 공기 탓이다. 네. 이게 두 분이 이렇게 형동생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연세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연세는 묻지 말고 나이 차이만, 예. 나이 차이만. 이거 박민호 씨가 우리 알아봤죠? 지금 TV 그럼요.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우리 진성 선배님 이 막내라서 약간 조신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두 분 나이 차이가 5살입니다. 오, 5살. 5개월 차이라고 얘기해요. 5개월 차이. 예. 근데 이게 형님 동생 사이로서 어떤지 사실 이런 거 형님보다 아우에게 그렇죠. 네,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형님을 항상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나 그 연예인으로서가 아니고 남자로서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예, 일단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얼굴에 바를 거 다 바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부드러웠고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약간 내가 반말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얼굴이다 이 생각도 들어요. 일단 어찌 보면 내가 약간 또 형 같은 이름 같은데 우중충한 걸로 따지면 예, 그래서 야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는 것도 역시 인생살에 굉장히 크나큰 자기 발전의 어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제가 가장 그 기분 좋은 질문을 받았을 때가 어디 가서 이제 우리 진성 동생이 뭐자고 하면 진성 씨가 동생이에요? 한참이니까 아니 두 분처럼 체격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예, 예. 아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사이를 찰떡궁합이라고. 그쵸. 맞아요. 5살 차이 참 진진 브라더스하게 딱 좋은 나이 차입니다. 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지신 거예요? 친해진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야간업소 유년시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인생살이가 어머니들 말로 좀 폭폭하니까 예, 삶의 어떤 이런 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 만나도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자기 분야에서 또 일을 해야 먹고 살았던 이제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근데 형님은 그래도 저보다 많이 인생살이가 좀 유하게 갔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부터 형수님 만나가지고 또 뭐 사업도 이렇게 하시고 또 저보다 업소를 또 항상 좋은 데만 하셨어요. 예, 우리는 조금 그 외곽에 이제 예, 좀 변두리 쪽으로 이렇게 우리 진성님은 또 예. 결혼도 늦으셨고 아프시기도 했고 좀 결혼은 뭐 생각할 퍽퍽하셨네요. 겨를도 없었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부러운 형님 중에 한 분이고 언젠가 만나면 또 전화를 통화하면 괜히 이유도 없이 그 반가워가지고 이모 저모 막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 편이죠. 사실. 무명 때도 우리 이제 그 진성 후배를 그 보면은 그 외모는 좀 이렇게 강하게 보이지만 그 목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 노래를 참 그때 잘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가수들이 서로 이렇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침성도 좋아서 꼭 이렇게 형이라고도 안 하고 형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래가서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이라도 만나게 되면
매일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서로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 예, 그래서 그때 시절부터서 무명 시절부터서 그러니까 그 야간업소 출연 그때는 야간 무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내됐어요. 네, 아니 두 분의 그 끈끈한 사이가 지금 느껴지는데 네. 두 분이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바꿔 부르기도 하신다면서요? 네, 노래를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제 자기 노래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서 바꿔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안동역에서를 부르고 우리 진성 후배는 또 김용님의 사랑의 밧줄 부르고 김용님은 제 노래 또 삼각관계 부르고 너무 아니 이 모든 곡들이 다 메가 히트곡이잖아요. 아니 그 노래들을 여기서 아니 그걸 또 바꿔서 부르신다니 진짜 이거는 아 여기서는 안 부르고 표 사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한 소절만 이렇게 아니 맛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 보고 또 이제 바로 콘서트 예매. 자, 우리가 처음입니다. 강진 씨가 먼저 부를 거예요. 안동역에서 박수로 청합니다. 저는 안동역에서가 그 첫눈이 내리는 날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한 소절 청했는데 뭐 거의 진성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로 아 노래가 진짜 지금 이 자체로서 창작이 되어가지고 편곡이 다시 된 듯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정말 좋습니다. 참 형만한 아우 없다고 괜히 쩔리네요. 아니, 요새 그러면 안 심사를 들어볼 수가 많이 없죠. 하셔서 평이 아주 좀 네, 이번에는 땡벌 한번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기대. 땡벌은 어찌 보면 제 얼굴하고 좀 매치가 좀 됩니다.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수 없지만 내겐 오로지 그대는 땡벌 진짜 또 새로운 곡 같아. 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나의 땡벌을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그 우리 진성 후배가 부르니까 또 다른 맛이 나는데요. 벌이 참 무서운 벌이구나 이런 느낌.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진짜 노래 한 곡 듣고 싶어요. 네, 노래 누구부터 한 곡. 해주실래나? 예, 누구부터 해주시겠어요? 첫 스타트는 뭐 저부터 누가 할까요? 끊어주시겠어요? 네, 그러시면 네. 좋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요? 아 노래 그 겨울 되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그 옛날에 이불 한 채 가지고 방 하나에서 그 식구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랫목만 따뜻하니까 밤에 이제 자면서 문 사이로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확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이렇게 땡기면은 또 저쪽에 동생이 발 나온다고 땡기면 어깨 나온다고 땡기고 네. 그런 시절의 가사거든요. 노래 제목이 문풍지 우는 밤. 강진 씨가 부르는 노래 문풍지 우는 밤 박수로 청합니다. 아래 행복에 숨이 불다 온몸을 녹였던 그때 그 시절에 형아가 당기면 발목이 나오고 동생이 풍기면 어깨가 시렸지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구멍난 우풍지 우는 소리는 어머님의 바람과 소리였는데 그립구나 우풍지 우는 밤이 구들장에 숨이 불한 채 새끼들 파고들면 아랫목 내주시고 구분등 내주었던 우리 어머니 그리며 잠이든 그 모습 바로 지네 춥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구멍난 우풍지 우는 소리는 어머님의 자장가 소리였는데 그립구나 우풍지 우는 밤이 그립구나 우풍지 우는 밤이 우풍지 우는 밤이 솔 들어오는 그 장면이 그려지는 노래. 사실 지금 이렇게 나무 창살에 문풍지 발랐던 그거가 방문이었던 거를 기억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지금 다 노래 가사에 보면 그렇게 그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아랫목이 있는데 이불 한 장으로 서로 막 이제 당기니까 누가 이불 뺏기면 어깨 시렵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아랫목으로 파고들면 어머님이 아랫목 내주시고 저는 특히 그 부분 구분등을 내어주신다. 그럼 구분등 뒤에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자는 거잖아요. 그 모정, 그 풍경이 막 생각나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영화 한 편 봤어요? 저도 노래할 때 같아요. 저도 노래할 때 그 아랫목 내주시고 구분등 내주었던 우리 어머니 웅크리며 잠이 든 그 모습 아롱진데 그 대목을 노래할 때는 저도 좀 뭉클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문풍지 우는 밤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형님의 노래를 들었으면 아우의 노래를 들어봐야죠. 진진 브라더스. 예. 진성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제 노래는 사실 최근까지 어머님들을 그리워하고 어머님들을 애틋한 가슴으로 받아들인 노래는 참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좀 뜸해요. 아버님들에 대한 노래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제목이 소금꽃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든 이런 그 육체적인 노동 현장에서 아버지들이 저녁에 일을 하고 집에 오시면 그 옷에 등 허리에 그대로 소금꽃이 배어서 오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가사를 쓸 때 일단 우리 아버지 등뒤에 핀 하얀 소금꽃이라는 그 단어를 먼저 생각해서 제가 이 가사를 썼는데 이 내용이 아주 정말 그 구구절절합니다. 하여튼 노래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씨가 부릅니다. 소금꽃 박수로 청합니다.
초승달 길고 삼아 짙은 새벽길 달빛 재촉한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세월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가시밭 땀방울 서러움에 꽃이 돼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 새벽잠 눈 비비며 쌀이 문 열고 발길 재촉한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세월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디 눈물도 말라버린 고독의 몸부림 서러움에 꽃이 돼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들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아니 이건 저 노래 듣다가 울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게 월급을 받는 게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이게 녹록치가 않구나라는 걸 매해 느끼거든요. 그런데 세월강 건너다 휘어진 뼈마다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이걸 딱 듣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아 정말 저희가 또 자식이 셋이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겠구나 이 생각도 들고 저도 울컥해가지고 눈물 날 뻔했어요. 아니, 이것은 진짜- 추워서 난 소름이 아니요. 아니 정말 소름 트로트의 매력은 인생의 희로애락인데 이 두 분의 노래를 들으면 두 분만의 맛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트로트를 많이 듣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 지긋한 분들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트로트에 담으면 이게 가슴에 확 와요. 맞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서 눈물 소금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어머니 부르고 아버지 맞아요. 생각나고 막.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 곡을 또. 그러니까 이런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교육적인 면에서도 참 좋잖아요. 그 문풍지도 마찬가지. 자식에 대한 그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어찌 깨우칠 보면 수가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버님들이 너무 저평가 좀 당하고 네. 계시지 않나. 어깨가 사실 이런 서운함도 없잖아 있고 네. 그냥 힘들게 일하시다가 저녁에 약주 한 잔 또 잡수고 들어오시면 네. 괜히 또 저 인간이 돈을 어디서 2차는 갔을까 3차까지 갔겠지
또 이런 얘기들도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한 잔 술에 또 인생을 논해야지만 맞아요. 내일의 또 사회생활이 연결이 되는 네. 거니까.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참 심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들 저 약주 한 잔씩 잡수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나무라지 마세요. 그런 재미도 없는 것이 무슨 인생살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버지 협회 예. 협회장으로 가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절대 이상한 데 안 갑니다. 그리고 명퇴하시고 이렇게 뭐 시간 보내느라고 이렇게 산에 다니시고 그런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젊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또 명퇴해서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인다고 나와서 그런 모습들이 참 좀 아니 이게 두 분은 은퇴 없는 직업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는 건강 관리만 잘하면 그럼. 은퇴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두 분의 노래를 듣고 나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고, 근데 앞서 이제 두 분의 사이가 찰떡궁합이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잖아요. 아, 역시 우리 예인 아나운서 저랑 찰떡궁합이십니다. 이 두 분이 정말 이 찰떡궁합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이 서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자수성가인데요. 이 두 분이 트로트계의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바로 자수성가입니다. 두 분이 이제 히트곡도 히트곡인데 꾸준했다는 거예요.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노래를 해왔다는 건데, 강진 씨는 가수로서 첫 번째 섰던 무대가 기억납니까? 저는 이제 동시에 그 금마차 캬바라는 데하고 또 극장쇼, 뭐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고 맞아. 또 가수가 나와서 동시 쇼도 하고 상영. 예전에 동시 상영. 오. 그 두 무대를 동시에 섰거든요. 예. 근데 첫 무대를 쓸 때 정말로 소개하기 전에 얼마나 사시나무 떨리듯이. 그런데 딱 강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럼 그렇게 무대에 서고 싶었고 또 가수 어려서부터 가수가 꿈이었었고 했기 때문에 첫 무대 서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떨렸지만은 딱 무대 나가는 순간 그렇게 행복하고 언제 떨었냐는 그게 한 너무 편하게. 1970년대 중반 20살 초반 때쯤이셨죠. 예. 그리고 1986년에 흔히 말해서 테레비, TV 데뷔하시기 전까지 한 10년 이제 무명이셨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팔던 메들리 음반 있죠. 네네. 이런 거 내면서 그 이제 10년을 지내셨는데 어머니가 되게 좋으셨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 언제 텔레비 나오나. 이게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이 노래 들어보라고 그 테이프 막 이렇게 선물해주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셔서 그 어머님의 믿음이 결국은 강진을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렇게 다니시면은 저는 어머니 유명 가수도 아닌데 어떻게 부끄럽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무명 가수 뭐 하냐 나중에 이제 스타가 될 텐데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TV 나오면 가수를 보면 저 가수보다 네가 훨씬 잘생겼고 노래도 훨씬 잘하고 항상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명 가수지만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아들이 가수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힘이 많이 들어요. 꼭 우리 어머니한테 좋은 모습을 내가 나중에 큰 가수가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이야기만 말씀만 들으면 사실 좀 부러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우리 아들은 잘 될 수 있어. 결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을 거야. 이런 그 항상 훈화적인 멘트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밖에 나와서도 사실은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쳇말로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형님보다도 그런 게도 없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유 없이 그냥 가수 하나의 어떤 꿈을 안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그 무작정 이렇게 그 객지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그리웠고 정이 그리웠고 예, 좀 그랬던 시절이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서 이제 아들이 혼자 이제 자취하고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밥 해줘야 된다고 다 정리하고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와. 그래서 어머니하고 전폭적이죠. 단칸방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네. 기억이 나요.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셨어요. 예. 아니, 실제로 아이고. 진성 씨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제가 사실 취재를 해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정말 그 노래에 대한 진심이 엄청났구나라고 느낀 게요.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 밤무대에 오르는 첫 나이가 19살이었대요. 근데 그 그때 시절에는 안 되니까 나이를 올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시절에는 이제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맞아요. 없었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뭐 아르바이트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쵸, 사실 그쵸. 딱 그냥 몇 군데 있었는데 뭐 막일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지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사실 공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그렇다 해서 남의 또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기술 배우고 이런 것도 싫었어요. 제가 머릿속에도 그리는 이제 목표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 꿈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끼워 저기 끼워도 미성년자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인기가 있었으면 될 수가 있었겠죠. 지금 시대처럼.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뭐 미성년자가 방송에 이렇게 노출된다는 건 그쵸. 극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이를 속이고 강남에 사는 어떤 업소에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한 2~3살 속이고 그리고 형님들한테 사실 좀 주민등록 등본도 좀 이렇게 좀 떼달라고 제 나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사실 네. 그게 본명이 아니고 그래서 갖다 주고 제가 이제 노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그때 당시에 23~24살 이렇게 먹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알았던 사람 제가 나이가 그 정도로 지금 더 많은 걸로 아시겠네요. 예, 그래서 다시 나이를 교정을 하느라고 요즘 참 힘듭니다, 진짜. 그러면 79년 뭐 요런 네. 시절에 밤무대 서서 노래하고 얼마나 버셨어요? 그때 얼마 받았죠? 예, 그때 제가 30개, 31개 도장을 딱 찍으면 25만 원. 아유. 31개 한 곳에서 중에 10,000원. 25. 그렇죠. 네. 20만 원, 그러니까 또 만 원 안 받으려고 네. 그 뭐 연예부장 뭐 이런 형님들한테 사장 아이고, 해요. 좀 더 달라고. 사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힘들죠. 그때 당시에는 또 화폐 가치가 그래도 있었어요. 그럼요. 25만 원 받으면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월세를 한 달에 그때 뭐 그렇지. 3만 원, 5만 원 내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매일 이렇게 도장 도장 찍는 출근 도장을 찍고 네. 30개가 채워지면은 이제 봉투로 이렇게 출연료를 받아요. 줘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군데 하면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이 할 때는 막 7군데 저도 막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하루 저녁에 스탠드바가 있을 때. 하루 저녁에 저희 때는 이제 스탠드바 그때 그랬을 때는 없을 그렇게 때고 많이는 못 했어요. 캬바는 딱 2군데예요. 7시 타임하고 9시 타임. 로얄 타임이 9시 타임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 같이 저 무명들은 또 9시 타임은 안 올려줘. 7시에. 예, 예. 그렇죠. 손님 초저녁에. 예. 그럼 그때 불려졌던 이름이 그러면 강진이고 진성이고 이런 거예요? 진성 씨는 그때 불려졌다고 그러죠? 저는 그때 이름이 많았어요. 뭐 그냥 이름을 제가 본명이 이제 진성철인데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남동풍이라는 이름도 써요. 와, 남동풍. 예, 남동풍. 남쪽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우와.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제가 이제 좀 남성스럽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유순한 이름을 좀 가져보자. 너무 궁금하다. 그래도 그냥 윤진. 윤진. 남진에서 따온 거예요? 윤진. 윤진. 예. 진 씨는 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 윤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90년도 이제 94년도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가 출시가 되면서 야 뭔가 좀 진실성 있는 이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장명소에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이름이 진성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바꾸면 안 된다 이거. 그 제가 본명이 진성철인데 철자가 이 쌍길 철자예요. 길자가 2개입니다. 2개 써있는. 예. 그래서 그때 언뜻 제가 생각에 길자가 2개라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 헤맸나 보다. 어느 이리 갈까 저리 상황. 갈까. 그렇죠. 삼거리길에서 너무나 헤맸던 거예요. 그래서 철자는 너 좀 쉬고 있어. 예, 그래 지금 뭐 전당포에 가니까 돈도 안 주고 맡겨놓으라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안 찾아버립니다.
네, 찾으려면 아마 이자가 좀 많이 이름이 또 그런 게 있나 봐. 떴다고. 그러니까요. 진성이 훨씬 좋다. 예. 네, 그래서 진성. 저는 그 노래 시작 딱 하면서부터 강진으로 출발했어요. 계속 강진. 예, 성은 이제 강가가 맞고 진은 우리 그 남진 선배님도 계시고 그때 당시에 진이라는 이름이 좀 유행을 많이 했어요. 좀 세련돼 보이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진 이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그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 진진 브라더스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두 분의 이 깊은 우정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아,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또 우리 진진 브라더스의 40년 우정 테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우정 테스트 어떻게 하냐? 바로 옆에 있는 이 OX판을 두 분이 질문을 내드리면 동시에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진 브라더스의 40년 우정 테스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강진 선배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로 강진, 어린 시절 별명은 강가수였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강가수요? 네. 맞는지 틀린지. 강진 씨의 어린 시절 별명은 맞을까요? 강가수였다. X. 자, 과연 X일까요? 아니다. 정답은 어. O입니다. 그래요? 왜 강가수라고 불리셨어요? 노래를 잘해서? 저는 6, 7살 때부터 그때 뭐 동요보다는 트로트가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면은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좋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면은 어르신들이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저희는 분명히 커서 가수가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꿈도 가수였었고 또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소풍 가서 노래하고 하잖아요. 노래를 잘하니까 친구들이 강가수도 아니고 강카수. 강가수.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정갈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가 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영국 신사. 별명이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강카수 그런 얘기를 듣고 어려서부터 자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나온 사진이 어렸을 때 사진 맞아요? 어렸을 때 아까 앞에 나온 사진? 네. 저게 우리 아들들이. 그렇죠.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저 시대에 칼라가 있었다고? 저 시대에 칼라를 썼다면 이거 거의 재벌집.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강진이란 이름도 쭉 한 번이었듯이 이 사실 무명이 20년이었는데도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가수의 길만 쭉 걸어오셨죠. 한 번도 다른 일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쉬었다 나오고 뭐 그것도 한 번도 없었고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꾸준하게. 진성 씨도 어렸을 때 트로트 신동 소리 좀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저도 뭐 사실 아주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5, 6살 때 이렇게 춘삼월이 되면 문명 호빠지를 입고 논뚝길, 밭뚝길 다니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옛날에는 대부분 다 사실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셨어요. 예, 기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그러면 논뚝길, 밭뚝길 다니면서 괜히 그 노래 한 곡씩 쫙 이렇게 뽑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어머님들이 들에서 일을 하시다가 쟤는 어린 녀석이 무슨 저렇게 슬픈 노래를 하고 야, 이 썩을 놈아 이리 와. 예, 가서 이제 밥도 이렇게 뭐 한 볼택씩 이렇게 주고. 예, 또 뭐 중간에 나오는 새참도 이렇게 주고 또 여유가 좀 있는 엄마들은 1원짜리, 10한짜리 동전 손에다 하나 딱 쥐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전빵이라 그러죠. 구멍가게 가가지고 심리사탕이라고 있어요. 하얀 거. 하얀 거. 예, 그놈 하나 물어보려면 심리를 간다 그랬어요. 심리사탕입니다. 그건 깨물어 먹으면 아까워가지고 그날 잠이 안 와요. 진생이 얘기 듣다 보니까 80대신 분하고 얘기하다. 분명 호빠지에다 10원짜리 10한. 예. 그래서 엄마들이 뭐 그 마을 청년회에서도 대소사에 일만 있으면 저를 불렀어요. 맞아요. 초대 가수. 예, 맞아, 저를 그랬었어요. 노래를 시켰어요. 그래.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두 분이 뭐 트로트 신동 출신이시고 이 타이밍에 노래 한 아유, 곡 좋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홍 기자님 강진 씨에게 신청곡 있을까요? 진짜 강진 씨가 사실 뭐 너무너무 그 히트곡이 많잖아요. 땡벌도 있고 막걸리 한 잔도 있고 화장 지우는 여자도 있고 삼각관계도 있고 있는데 저는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붓. 들어보시면 맞아요. 이게 한 사람 우리의 인생 같기도 하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대곡이고 명곡인데 아직 좀 저평가돼 있다. 이건 꼭 대단히 히트칠 거다 제가 예언을 하면서 청합니다. 붓!
네. 자, 강진 씨의 붓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로 어찌나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만 하네. 70년 세월 그까짓게 무슨 배수요. 함께 사는 온천여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적어나갔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만 하네. 70년 세월 그까짓게 무슨 배수요. 함께 사는 온천여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확 삼아 한 점 찍어나갔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지금 너무 좋아요. 강진 씨의 노래는 넘치질 않아. 딱 잡아요. 여기서 또 잘 제가 들었습니다. 또 이 진진 브라더스 왜 진진인지 정말 진입니다. 우리 두 분의 또 우정 테스트 바로 또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우리 진성 선배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진성의 첫 무대는 서울 캬바레였다. 서울 캬바레. 맞을까요? 아닐까요?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자, 맞을 것 같아.
네. 정답은요. 네. 오, 맞습니다. 야, 그때 여기가 유명했나 보다. 서울 신사동 사거리 영동호텔 들어서기 전에 있던 서울 카바레인데 네. 야, 노래를 잘해서였을까? 이렇게 첫 무대가 이런 대단한. 사실 여기가 이 밤무대 황태자라고 불리는 김성환 씨도 여기 서울 카바레 그렇죠. 무대에 그렇죠. 섰었죠. 네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다녀보셨는데. 들키나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사실 신청곡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신청곡만 부탁을 드리면은 이게 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성님의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미담을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 콘서트, 이 트로트 가수분들 콘서트 대기실 MC로 전국 8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진성님 대기실도 사실 거의 급습을 제가 막 가끔 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들어가는데 인기가 얼마나 좋으신지 들어갈 때마다 막 박구님, 정다경 씨 후배 가수들이 아주 편하게 들어가서 막 수다를 떨고 인사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배 가수들이 딱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신청곡입니다. 바로 신곡 흑수저. 와, 이 후배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 곡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흑수저 듣고 이야기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씨가 부르는 흑수저 들어볼게요. 홍천강변 가시밭길 일구시던 우리 어머니 배가 고파 우는 자식 등에 업고 한숨만 쉬네 어머님 아버님이 물려주신 흑수저 눈물 강에 던져버리고 맨주먹 맨발로 험한 세상 살아왔어요 이제는 옛말하고 살자는 우리 언니 대답이 없네 홍천강변 땡볕 아래 자갈 줬던 우리 어머니 배가 고파 우는 자식 끌어안고 한숨만 쉬네 어머님 아버님 물려주신 고무신 눈물 강에 던져버리고 맨주먹 맨발로 험한 세상 살아왔어요 큰 화난 내 오ሻ를 찾아왔구나 우리
진성 씨는 이 아침에 사람을 이렇게 자꾸 울려요. 모습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성이네, 진성. 이 노래 소개를 제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럼요. 흑수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 고향의 봄 멜로디로 시작을 해서 이 전체적인 가사는 들으면 아시겠지만 떠나간 어머니를 향한 이 3호곡, 아주 절절한 3호곡이거든요. 진성 씨의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아주 잘 이야기하시는 게 능력이잖아요. 이 노래 아주 감성적이고 아주 이게 찡하게 울리는 노래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리고 실존의 노래예요. 사실 주인공이 있는 노래입니다. 정말요? 네, 여기 이제 김포에 살고 계시는데 허남선 회장님이라고 이분이 정말 흑수저로 태어나셔가지고 오직 일집 4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지금은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그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그 위대한 일들을 하고 사시는 그런 자수성가 분이세요. 실하구나. 예. 두 분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고요. 뭐 노래를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그 연습은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이제 뭐 긴장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면서 마음도 가다듬고 우리는 또 이제 감기가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목 관리 잘해야 되고 또 건강 잘 챙겨야 또 이렇게 호흡이 좀 건강한 호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항상 그 이렇게 긴장감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무대에 딱 올라가면 일단 앞에 그날 와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이 무대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돌아가실 때 뭔가 작은 여운이라도 좀 남겨줄 수 있을까 사실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뭐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연영적으로 우리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노래를 어떻게 전달이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사실 바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사실 저도 좀 속상할 때도 있고. 근데 3인 3색이기 때문에 일단 뭐 형님이 나와서 또 문을 잘 열어주심을 위해서 시종일관 하여튼 지금까지 분위기 좋게 잘 해왔어요. 멋진 콘서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멋진 무대,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 한켠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데 밖에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은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하늘에 구름만 많은 무난한 초겨울 날씨가 될 텐데요. 다만 강원 산간에는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0.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대부분 건조주의보가, 일부 영동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겠습니다. 동해안의 건조함은 눈비가 내리며 해소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눈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될 텐데요.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내려가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저는 어제 다닐 때 추워가지고요. 오늘은 좀 두툼하게 입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제법 추운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Save the next channel A